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룰 사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A씨는 21살 나이로 2살 많은 남편 B씨와 지방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엔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어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도 낳았지만 결혼 7년 뒤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생활비도 받지 못한 아내 A씨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자녀 둘과 시동생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50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은 보통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50년간 별거를 한 부부인데 아내가 두 자녀의 시댁 식구까지 돌봤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산 분할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 부부가 이혼할 때는 네. 그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양육비 청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위자료 청구는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구는 각각 별개의 것이고 그중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번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재산 분할 청구가 문제가 된 거죠? 네. 이 사건에서는 그 원고하고 피고 모두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부인과 오랜 세월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재산 대부분이 결혼 기간 중에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아서 결혼 전에 혼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예.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 그리고 과거 양육비로 8천만 원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인 20%, 남편 80%로 봐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혼인 전에 혼자 취득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혼인 후 부인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재산 분할을 인정한 것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부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봤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는 함께 살지 않아서 함께 재산 형성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보통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간혹 남편이나 부인이 따로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하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 인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부인과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습니다. 결혼 후 7년 정도 후부터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인과 계속 떨어져 살았습니다. 지방에 머물면서 두 자녀를 키운 부인은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어린 동생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부인은 시아버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얻은 소득으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남편의 재산 유지에 부인의 기여가 미미했지만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린 시동생까지 돌본 점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정한 겁니다. 만일 남편이 자녀 양육비나 동생의 생활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남편의 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부인은 자녀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는 경제적 활동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인정하되 일반적인 재산 분할 사건에 비해서는 재산 분할의 비율을 낮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존은 강한 자외선이 질소 산화물과 결합해 생성된다는데요. 오존은 호흡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타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